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큰 관심을 받았던 올해 마지막 연준의 FOMC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달과 같은 폭등은 없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1분봉인데 내실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처럼 항상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암호화폐 시장은 그래도 어제 좀 기대를 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었어요. 왜냐면 어젯밤 11시 반에 이 미 증시가 개장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합권으로 출발을 했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어제 제가 이걸 캡처한 건데 11시 반 미 증시가 개장했을 때 재차 18,000달러를 뚫으려는 그런 힘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18,000달러를 뚫어내고 이 금리 결정 발표가 나오기 직전까지 이렇게 비트코인이 18,000 거의 한 400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비트코인이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이 금리 발표가 나온 후에 이렇게 재차 다시 하락을 하면서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보시면 미 증시 역시 이 어제의 CPI 호재로 인한 그 상승분의 상당수를 반납을 했어요. 다우와 S&P 500, 나스닥 모두 1%가 채 안 되는 하락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는 이렇게 더 많이 빠졌다가 그나마 조금 더 회복을 해서 이 정도로 마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시장이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이 어제 FOMC를 잠깐 리뷰를 해보면, 일단 금리는 모두의 예상대로 50bp 빅스텝만을 해서 올해 최종 금리는 이 4.5%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의 관심은 금리가 얼마가 될 것이냐가 아니라 점도표와 파월의 입에 더 큰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어제의 하락에는 점도표가 결정적이었어요. 그럼 점도표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먼저 지난번 점도표와 좀 비교하기 위해서 9월의 점도표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 FOMC 위원들이 총 19명이 있는데 그 위원들이 이렇게 각 해마다 최종 금리가 얼마가 될 것인지를 예상을 해서 각자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2022년, 2023년, 24년, 25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래서 요 각각의 요 한 해에 총 19개의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숫자가 좀 작아서 제가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5.0%를 가리키고 있고, 제가 그 선을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어놨어요. 그래서 요 보시는 것처럼 9월달만 해도 내년 2023년에 최종 금리를 이 5% 이상 바라보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금리가 4.5%가 됐지만 시장은 이미 12월 금리를 4.5%로 예상을 했었으니까 이 점도표대로라면 앞으로 내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0.25%씩 이 베이비 스텝만 하면 될 것으로 이 시장은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오늘 새벽에 나온 점도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내년에 최종 금리를 19명의 FOMC 위원 중에서 17명이나 5.0%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5.5% 이상의 금리를 바라보는 위원도 2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24년과 2025년에도 5.5% 이상을 바라보는 위원도 이제는 생겼어요. 요게 지금 12월 점도표고 요게 9월 점도표니까 요 빨간선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 위원들의 전망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만큼 당장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금리 인상 중단을 어느 정도 기대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돼버렸어요. 이번에 이 CPI가 낮게 나왔어도 파월이 마냥 비둘기적인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이 기사의 제목처럼 파월은 인플레이션 잡기에 진심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FOMC 기자회견에서 이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10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한 지표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믿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긴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꽤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어제 이런 발표가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 증시가 이렇게 1%도 채 빠지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쇼크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인데 어젯밤 이 비트코인이 18,000달러를 뚫고 상승을 할 때 알트들의 대부분은 거의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가 이렇게 살짝 빠지니까 알트들은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거기에 이 투자의 대가들마저 암울한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먼저 이 월가의 전설이라고 하는 하워드 막스가 미 증시는 역사상 세 번째로 큰 대격변을 직면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가 어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하워드 막스가 뭐라 했는지 좀 보면은 이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이 역사상 세 번째로 큰 대격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증시 투자 환경도 180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위험자산의 매력도는 떨어지고 향후 안전자산의 시대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위험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 암호화폐일 텐데, 이 위험자산의 매력도가 앞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이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짐 로저스가 증시 반등 믿지마, 약세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짐 로저스가 뭐라고 했는지도 좀 살펴보면, 투자자들이 최근 증시 반등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약세장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피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특히 이 지금까지는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팡 종목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시장에서 외면받게 될 섹터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 암호화폐 시장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미 증시에 대해서 투자의 대가들마저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거기에 또 한술 더 떠서 구겐하임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FTX에 이어 또 다른 업체가 줄 파산 전망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취약한 업체들이 줄 파산을 할 것이고 인터넷 버블처럼 업계가 정리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규제 프레임워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도 이런 닷컴 버블을 예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진짜 이것이 현실화가 됐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또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하는 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가격이 많이 빠지고 힘든 상황인데 전망까지 우울하면 투자자들은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저도 2017년부터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2018년, 2019년 이 암흑기를 견뎌내고 지금까지 왔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쉽게 잊혀져서 그때의 고통 정도가 이제는 무뎌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내가 가장 힘든 것 같고 또 지금이 가장 힘든 것 같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금의 현재도 시간이 흘러 과거가 된다면 지금의 고통도 잊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장도 천년만년 지속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산타랠리가 와도 이것이 대세 상승장이 아님을 알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그 순간은 아직 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산타리리를 바라는 것도 어찌 보면 지금의 고통을 잊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르는 고통의 시간들은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대의 시간으로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대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느냐가 자신의 투자 성과도 결정할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